저는 주식회사 노타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태호라고 하고요. 오늘 한번 발표를 잘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발표 제목은 지속적인 AI를 위한 모델 추론 최적화 및 경량화라고 하는데요. 한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 스피커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 시작하게끔 뭔가 돼 있어가지고 뭐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네. 박사 과정 때 창업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창업이냐 연구냐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네, 선택을 했고요. 네. 중간에 좀 운 좋게 좀 외국에 좀 대학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네, 한 짧게 갔습니다. 길게는 아니었고 한 6개월 정도 캐나다의 그 요슈아 벤지오라고 하는 교수님 쪽에서 공부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그 CUHK라고 거기가 센스타임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센스타임 기업의 모태가 되는 연구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두 집단에 가서 연구를 좀 배워보고 뭐 크게 업적 세운 건 없긴 합니다만 그때 약간 어깨나무 본 것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돼서 세상에 되게 완벽한 이상이나 좀 우리가 가져야 될 미지의 두려움 그런 거 없구나.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돌아와서 박사과정 때 하다가 이제 마음 맞은 친구들이랑 창업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아예 다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노타라는 그 이름의 유래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대단하실 텐데 사실 저희가 어, 스마트폰 키보드로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키보드를 만들었고 저희 첫 그 아이템이 오타 감소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오타를 없애자 노 오타라고 해서 노타라고 하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직관적인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오다가 좀 키보드 자체만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잘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키보드에다가 AI 모델을 넣는 걸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그 당시에는 파이토치도 없고 텐서플로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바로 된 거를 저희가 최대한 로우 레벨까지 그 아예 리니어 알제브라 라이브러리에 그냥 짜가지고 넣고 하는 걸 해야지 겨우 이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참에 우리가 경량화 최적화를 또 중심으로 사업을 아예 뭐 재편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좀 재편한 게 한 17년도 18년도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적의 최적화 일을 쭉 진행해 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 반도체 AI 반도체 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을 저희가 CSO로 모시게 되면서 저희가 경량화 최적화라는 AI 쪽 기술과 반도체라는 테마가 이제 붙어가지고 양쪽의 좀 입장을 대변하고 사이에서 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최적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긴 한데 뭐 AI가 너무 세상에 많이 있고 뭐 저희 챗GPT 비롯해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브레인인 분들도 다 여기에 몰려 있고 정말 세계가 노력해서 근육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근섬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근섬유는 결국에는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투자와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저희가 꼭 주목해야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X축은 연도랑 그다음에 모델 이름들이 써 있고요. 그다음 Y축은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이 점점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데이터를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델을 구워야 하는데 이제는 정말 추론이나 시나리오가 다양해지면서 이게 하나의 모델을 구는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뭐 리즈닝 태워가지고 2차 저희가 포스트 트레이닝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GPU 학습에 대한 코스트는 앞으로도 커질 것이 굉장히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똑같이 오른쪽에는 이제 좀 다른 의미의 좀 비슷한 맥락의 그림인데요. 지금 추론 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의 회사가 헤게모니 가져가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개의 국가 패권 그리고 여러 빅테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본인들의 AI 모델이 더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추론 단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요. 비싼 비용 태워가지고 모델 구워놨더니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럼 이유는 안 남고 챗GPT 쪽이나 이제
퍼플렉시티 쪽이나 이런 이제 그 인컴 매트릭스를 따본다고 하면은 넷 인컴은 다 네거티브인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사실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시기가 좀 그렇게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뭐 애니악이 나왔을 때 정말 방 하나를 다 채우는 커다란 거였고, 그건 절대 보편 불가능한 형태의 제품이었죠. 처음에 전화기 나왔을 때도 그 소수만 이용하는 거였었고, 자동차도 그랬었고요. 똑같이 AI라는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거대하고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목격은 했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큰 점프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변해주는 또 하나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빨간색 점들은 이제 모델의 크기, 2년마다 400배씩 커지고 있어요. 초록색은 하드웨어 하나의 그 VRAM 사이즈. 이제 80기가밖에 안 되고 지금 많이 커졌죠. 뭐 B200, B300 가면 140기가, 뭐 280기가 커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2년에 2배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의 크기를 이제 하드웨어 크기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아예 원래요 AI 모델은요 그 GPU 한 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예, 그냥 DGX로 컴퓨터로 쓰셔야 됩니다. 아, 근데요, 이게 컴퓨터 하나가 아니라요. 랩 단위 컴퓨터 여러 개 꽂아서 사셔야 됩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렉을 여러 개 해가지고 컴퓨터 서버실을 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몇 곳이나 있겠어요. 정말 몇 군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혹은 회사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갭을 줄이고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의 가파른 기울기와 하드웨어 메모리의 느린 이런 가파른 메모리 크기를 메우기 위해서 하는 전 큰 두 개의 진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여기 있는 NPU, AI 반도체 측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은 엔비디아가 그냥 다놓고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MD나 다른 뭐 가능한 디바이스도 뭐 트레이니움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어떤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근데 추론 쪽은 여전히 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물론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계속 넘보려고 하고 있는 뭐 AWS의 노력이라던가 AMD라던가 계속 뭐 치고 올라오고 있고, 사실 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 이제 퓨리오사나 리벨리온이나 하이퍼스틱스 같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엔비디아가 영원히 갈 수 있냐 아니면 뭐 시장이 뺏길 거냐, 답은 저도 모릅니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많은 분들 트라이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AI를 저희가 서빙할 수 있는 곳이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도 있고 뭐 PC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심지어 굉장히 작은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도 AI를 구동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랑 뭐 PC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모바일 AP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쪽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 진영 가면은 또 굉장히 그들만의 굉장히 많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각 섹터별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있고 지금 어느 누구도 승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AI 추론할 수 있는 기기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 보시면 다 있는데 다 적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현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추론 디바이스가 많은데 NPU의 특징이 굉장히 전성비 좋고 가성비 좋고 그런 게 이제 좋은 장점이잖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 NPU라는 게 결국에는 AI를 위한 전용 칩셋이다 보니까 AI 말고는 잘 안 돌고 AI 안에서도 어떤 건 돌고 어떤 건 안 돌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새로 나와서 굉장히 새로운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NPU에서 안 돌아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트랜스포머가 이거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델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가면 당연히 너무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최근에 MOE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한숨부터 쉬고 시작합니다. 뭐 MX F4 나왔다,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이럴 바에 그냥 GPU 쓰고 많은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모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NPU가 그거를 답습할 수 있는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GPU나 혹은 심지어는 CPU도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꽤 강한 굳건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NPU에다가 서빙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제 NPU 회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보는 모델 서포트 리스트도 많고,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떨어뜨리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고 또 이제 모델들의 굉장히 사소한 것만 달라도 잘 안 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CNN 옛날 모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CNN에서 언더 구조나 다 이해하실 거니까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예를 들어 짝수만 돌아요. 홀수는 안 돌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7보다 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돌고 그러면 그냥 패딩 사이즈 맞춰줘가지고 커널을 억지로 맞춰주면 돌아요 또.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고 도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조금 목격하고 있는 전반적인 트렌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와서는 뭐 조금씩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즈닝 모델이 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아까 좀 저렴해지는 코스트가 있긴 했지만 이제 사용자들은 그냥 마냥 저렴하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토큰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사용자들도 너무 비싸요. 사용자 그 공급자 입장에서 되게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 입장에 비싸게 느끼니까 되게 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어쨌든 최적화가 필요한 순간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저희는 결론이 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난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사업과 일들을 해 나가고 있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15년도에 창업한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아예 다른 일, 좀 다른 일을 했어요.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경량화, 최적화로 피봇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AI 반도체를 거의 다 써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써본 것도 있고 아직 릴리즈가 안 된 것, 못 쓰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좀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도움 드리는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화해서 최적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그래도 좀 좋은 이제 이슈들이 생겨가지고 뭐 CB인사이트 글로벌 AI 100개 기업 뽑는 데 선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IPO 이번에 좀 좋게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좀 있으면 상장에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국가대표와의 이번에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그래서 나름 인정을 받고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글로벌하게나 아니면은 한 120분 정도 계신데 뭐 높은 비율의 R&D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최적화를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다이어그램으로 둔다고 하면은 저희의 위치는 저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분들은 다양한 반도체들을 만들고 공급을 하시는 일을 하고 그 저희 뒷단에 있는 분들은 다양한 이제 컴퓨터 비전, 뭐 스피치, LLM 등등 다양한 AI 모델 아니면은 모델이 여러 개 이제 융합된 시스템 혹은 더 큰 뭐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고 그걸로 굉장히 더 큰 뭐 인더스트리에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는 저기에 그 큰 골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고 모델을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되는 게 손에 꼽을 정도고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다큐멘테이션 내놨는데 거기조차도 안 되고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목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네츠프레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은 하나는 이제 네츠프레소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최적화 기능들을 묶어가지고 반도체사 만든 분들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 다르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병목이 좀 어떤 지점이니까 거기에 맞는 특화된 펑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솔루션 쪽이 뭐 당신은 어떤 게 병목이시니까 이런 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의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업은 아예 저희가 버티칼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직접 우리가 아예 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돼보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관제 쪽에 특히 들어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쪽이나 차량 내에서 이제 인캐빈 센싱하는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VLM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교통에 사고가 나면은 저희 리포트를 자동 작성해주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아 실제 이제 시장에 팔리는 제품들은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고 이 요소들이 되려면은 AI 모델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고 요 AI 덕목을 갖추는 반도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반도체는 요 모델을 이제 서빙할 수 있는가 이런 순서로 저희는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두 개의 사업부가 선순환 구조를 그려가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화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약간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파트는 데이터 뒤부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저희가 많이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옵티마이징, 테스팅 저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디플로이가 가능한 모델이 툭 튀어나온다라고 하고요. 이제 최적화라는 게 뭐 그냥 하나의 그 단일 펑션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포토샵에 여러 개의 기능이 있고 사용자가 그걸 맞춰서 골라 쓰는 것처럼 좀 학습단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화랑 학습이 끝난 모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적화랑 또 되게 하드웨어 어웨어하게 할 수 있는 최적화랑 되게 다양한 갈래들이 있어요. 저희는 되게 큼지막한 하이 레벨 단에서 두 개로만 좀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게 워크플로우 1이랑 2가 될 것 같아요. 1은 이제 모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이 내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와 딱 맞는 모델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풀고 싶은 게 이게 뭐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분류하고 싶은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사실 모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섬 해가지고 픽셀값 뭐 0인지 250인지 원축 가까운지 보기만 하면 돼요. 쉬운 문제는 어려운 칼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델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태스크에 맞춰서 모델을 잘라내고 재학습을 하면은 성능 어떤 드랍 없이 굉장히 모델을 작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가능하죠. 그게 모델 디벨롭먼트 사이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루닝 어떤 컴프레션 기능이 있는 것들을 넣어드리는 거 또 하면서 플러스 모델 주 쪽으로 해서 디바이스 업체분들한테 디바이스 쪽으로 아예 이런 모델을 그냥 통으로 갖다 쓰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통으로 세트를 갖다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게 큼지막한 모델 디벨롭먼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랑 하드웨어랑 궁합이 맞나? 인 거예요. 하드웨어마다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데 굉장히 축약해서 본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컴퓨테이션이 얼마나 패럴리즘이 잘 지원하는가, 얼마나 병렬 연산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얘가 얼마나 이제 디바이스 밴드위스가 빠른지, 메모리가 큰지 이런 메모리적 요소와 연산적인 요소로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병렬 연산이 이만큼 되어 있는 건데 CPU에서 돌리면은 손해잖아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굉장히 직렬 연산화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따만 병렬 연산기에 돌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모델을 이제 딱 맞는 디바이스에 맞춰서 변환할 수 있는가? 그게 옵티마이제이션 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아우르는 저희가 갖고 있는 좀 독자적인 좀 플랫폼이에요. 뒤쪽에 있는데 요거부터 보여드리면은 저희 여기서 보시면은 이 디바이스 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 엣지 디바이스를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업로드하면서 특정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 모델이 해당 디바이스에서 얼마나 빨리 도는지, 뭐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런 걸 다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경량화 논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모델 수를 줄였어요. 혹은 뭐 플랍스를 줄였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긴 한데 너무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모델이 작아졌다고 빠른 것도 아니고요. 플랍스가 줄었다고 빠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일 정확한 방법은 실제로 돌려보고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한 값을 믿으려고 하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 경량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네, 모델주랑 컴프레션 얘기인데 뭐 오늘 시간이 많진 않아가지고 더 깊게는 많이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좀 스튜디오라는 걸 좀 공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이 있고 여기 GM, 뭐 L2 뭐 이런 게 다 프루닝 기법, 뭐 이제 필터 디컴포지션 기법들입니다. 이런 걸 적용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파라미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할지 적게 할지. 그런 걸 적용해 보면은 뭐 플랍스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쫙 다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썼을 때 속도가 빨라지네, 안 빨라지네, 이런 걸 되게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기획상 숫자에 맞는 속도에 맞는 걸 고른 다음에 걔를 리트레이닝 해보면은 이제 이건 내가 적합한 모델이다. 내가 속도를 맞춘다고 해보니까 성능이 생각보다 떨어졌네 싶으면 조금 더 느리지만 좀 더 큰 모델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결국은 반복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큰 꼭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걸로 지금 퀄컴 쪽 사이드로 해서 이제 저희가 5배씩부터 빠르게 했던 케이스들을 몇 개 했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쪽도 했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쪽도 했었고. 근데 이런 게 좀 프루닝이 좀 그냥 말씀만 드리면 뭐 쉬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 간의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그래프라고 하면은 그 AI 모델 네트워크 그래프가 있는 건데 특정 하나의 레이어를 우리가 뭐 채널을 반으로 자른다 하면 얘랑 연결되어서 연산을 하는 것들을 같이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레이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결정할 때도 얘 독자만 보면 안 되고 얘랑 같이 고려해서 중요도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디펜던시를 고려한 어떤 중요도 계산 그리고 실제 자르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 좀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속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프루닝이나 경락 기법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 툴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쪽에 있는 뭐 트랜스포머 쪽인데 이것도 그래서 트랜스포머 쪽 VIT 쪽에 있는 걸 건드렸어요. 그래서 VIT에 있는 특정 헤드를 좀 반으로 잘랐을 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싹 다 날리는 그런 기법을 좀 적용했고 요건 되게 좀 아무도 한 게 없어가지고 페이퍼를 낸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이제 아까 디바이스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디바이스 맞춤형에는 크게 세 가지 난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이제 생각보다 하드웨어마다 이제 지원하는 퀀타이즈 비트 수도 다양하고 그 비트 수 지원한다고 저희가 나이브하게 퀀타이즈하면은 성능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오퍼레이터나 몇 개의 레이어는 되게 하이 프레시널을 유지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또 그러면 어떤 레이어를 또 유지해야 되는가가 또 따라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저는 반복 실험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였고, 그래서 이게 영상인데 지금 영상이 좀 잘 안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욜로 8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풀 프리시전은 3초인데 그냥 나이브하게 줄이면 1.7초. 근데 저희가 뭐 이게 좀 로버스트니스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레이어별로 이게 퀀타이제이션을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를 정량화한 수치를 저희가 매트릭으로 만들어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트릭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좀 레이어가 좀 로버스트하다 70%딱 날려 했으면은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SNR 스코어라는 게 이게 성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높으면은 되게 좋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난제가 IR 컨버전인데 요거는 이제 IR도 많이 다뤄보신 분들 계실 거고 오닉스, 파이토치 뭐 이런 거 당연히 아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는 당연히 개발자 이제 학습하거나 이제 AI 모델 쪽 만든 프레임워크에 쓰긴 하는데 실제 디바이스 가면은 뭐 텐서 RT 이런 것까지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뭐 더 내려가서 오픈비노 아니면은 뭐 벨라 컴파일러를 통하는 것이라던가 굉장히 각양각색의 IR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IR들이 변환이 깔끔하게 되게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트리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변환 툴도 거기에 생기는 어떤 리던던시를 최소화해가지고 변환시켜드린다라는 거고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도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하고 이게 돼야지 MPU를 쓸 수 있다. 안 되면은 다 GPU나 CPU 롤백 일어나가지고 MPU를 못 쓰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소수만 좀 추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에다가 저희가 모델을 포팅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툴들을 저희가 말아가지고 납품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은 뭐 삼성에 있는 그 T2i 모델이었었는데 24년도 MWC 나갈 때 그 당시에 퀄컴 분들은 T2i가 1초 내에서 핸드폰에서 구동되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삼성에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좀 빠르게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같이 좀 단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엔드 투 엔드를 경량화를 이 정도로 한 거는 뭐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트레이닝 셋부터 건드렸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서 저희가 그 이미지랑 디스크립션이랑 좀 미스매치하거나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클렌징 쫙 하고 그 다음 몇 번의 뭐 디스틸레이션 과정도 거치고 뭐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퀀타이제이션이나 아예 타일 레벨 아예 쭉 내려가가지고 저희가 컴파일러 레벨 건드린다거나 다 건드렸었거든요. 하니까 이제 한 2.4배 정도 빨라져가지고 1초 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었고 이 당시에 저희랑 좀 비딩이 붙는 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팀에서 되게 좋은 성능이라고 이렇게 인정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저희가 납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삼성분들이랑 많이 일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건 오프터를 이거 온 레코드죠? 네,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무튼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AI 에브리웨어라고 여기 등에도 써 있긴 한데를 꿈꾸고 있고 이런 최적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AI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이 AI 모델이 MPU에서 보편화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